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매수 볼륨이 올라와주면서 긴 이제 양봉 출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관이 진입한 흔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관의 흔적. 왜냐면 이 정도 이제 볼륨이 실리면서 기존에 있던 이 매물대를 무시하고 그대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재차 눌림이 형성한 후에 또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는 기존의 삼각수렴의 상단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선 모습입니다. 예. 이 정도 매수세의 힘이면요, 이거는 절대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동시간대에 갑자기 이런 매수세가 붙어서 이런 긴 양봉 캔들을 출현시켰다라는 건 이거는 아마 누가 봐도 기관의 흔적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좀 힘있는 기관이 들어왔다,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지금 매수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그대로 우상향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고요. 기존에 있던 매물대를 이렇게 뚫고 그대로 올라섰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놀라운 상황이고,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예, 직전 일보다, 매수 거래량이 더 높게 올라와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긴 꼬리를 달고 올라온 후에 거래량이 실린 양봉의 출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재차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밑꼬리를 마지막으로 그대로 이제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주는 모습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왜냐면 지금 그동안 말했던 조건값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마 적어도 이번 주 주봉상, 이전 주 주봉의 마무리가 지금보다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와주는 모습, 한 조금 더 이만큼, 요 정도 이상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37,000불 이상을 이제 유지해주면, 그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상승의 바람이 좀 불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볼륨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근데 어제 보여준 이 매수세의 이 강력한 힘은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놀라웠고, 이게 과연 일시적인 그냥 펌핑이라고 하면은 지금 다시 또 재차 흘러내리는 모습과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양봉 캔들이 재차 상승을 할 때도 큰 어떠한 저항을 받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땐 조금 굉장히 시장 상황이 춘제 좀 긍정적으로 조금 돌아선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주봉까지는 한번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오늘 이제 또 뉴스를 가지고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은 엘살바도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제 그 엘살바도르에서는 이제 국가화폐로 인정을 받은 모습이죠. 예. 이제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이 이제 국가화폐로 정식으로 인증을 받고 승인이 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제 국가산업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좀 약간 후진국에 속하죠. 후진국이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예. 작은 나라고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달러를 사용하고 있던 나라인데요. 근데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로서 이제 독립을 하려는 달러를 이제 다시 뒤로 하고 스스로 국가가 어떠한 독자적인 화폐를 가지면서 달러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라는 저의 생각이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산업을 이제 국가 산업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데에는 이런 어떠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떠한 이 국가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큰 희망을 본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화산에너지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과거에 어떠한 그런 경제 강국이라던가 현재 어떠한 좀 지금 현재 그런 큰 나라들, 그런 곳에서는 이미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과거에 석탄으로 이제 막 발전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1도 신경을 안 쓰다가 그렇게 이제 본인들이 다 발전을 해놓고 어느 정도 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현재 선진국이 된 이유는 빠른 이제 산업 발전에도 있었고, 그런 발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환경을 많이 좀 훼손시켰고, 실제로 석탄의 어떤 그런 사용이라던가 그런 화학가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인들이 발전을 하고 나니까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에게 어떤 그린 뉴딜이다 하면서 어떤 환경 규제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전기 사용을 하는 이제 어떠한 코인 마이닝이 그동안 석탄과 화학가스들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을 때보다 환경 문제를 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코인 시장, 어떠한 코인 마이닝이라는 것이 점점 국가 산업으로 편입되어지고 있고, 국가들이 속속들이 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뭐 그동안도 그래왔고요. 작은 나라들, 어떤 경제 GDP가 조금 낮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도 이제 코인 산업의 국가 산업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의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뽑아볼게요. 거래소 얘기가 또 나왔네요. 네. 크라켄 거래소가 또 마진 거래를 엄격하게 하고, 일부 미국 고객에게 마진 거래 제공 중단.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또 어떠한 걸 암시하냐면, 보세요. 크라켄 거래소가요, 그렇게 작은 거래소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막 엄청 작고 뭐 허접한 거래소가 아닌데, 점점 더 이제 규제에 의해서 마진 거래 룰을 엄격화하고 뭐 마진 거래를 일부 중단을 하고, 뭐 슬슬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래소들이 규제로 인해서 압력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거래소들이 압력을 받는다? 이거는 근데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거래소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제 압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에도요, 거래소들은요 계속해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국가와 기관이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참여함으로써 국가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규제를 통해서 이 시장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서 그 안에서 규제를 가지고선 거래소들이라던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코인들도요, ICO 할 때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코인들은요, 규제 때문에 좀 많이 사라지는 코인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코인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코인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런 내용 이제 추후에 다시 또 다룰 건데요. 아무튼 규제로 인해서 거래소나 코인에 대해서 이제 압력받는 모습이 이제 더 보여지고 있고, 과거에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던 사건 중 하나가 마운트곡스 사건이에요. 예, 마운트곡스 뭐냐면요, 코린애들은 모르실 건데 이제 좀 코인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마운트곡스 사건. 이게 뭐냐면 마운트곡스라는 회사가 코인 한참 그 불안전한 시기에 그때 해킹을 좀 당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비트코인이라던가 어떤 일부 메이저 코인들이 도난당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마운트곡스 사건입니다. 예.
이런 거래소 얘기는요, 제가 어차피 추후에 이제 피터틀 얘기 다루면서 거래소 얘기 이게 또 깊게 다룰 거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찝어드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예전의 사건들로 해서 우리는 이제 거래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로 떴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고요. 앞으로 거래소들의 불어닥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다뤄드릴게요. 네, 아무튼 규제로 인해서 큰 이제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초기에는 코인 시장의 초기에는 의심과 불확실성과 어떠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의심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현재의 이제 코인의 시장의 모습은 제도권의 편입과 어떤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규제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는요, 개인과 기관, 국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규제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규제에 대한 의심? 바뀌었어요, 이제 심리 상태가. 이제는 코인의 펀더멘탈은 우리가 인정을 했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관과 국가가 개입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는 이제 시장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볼 때 항상 규제를 예상해야 되고 규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 규제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시장의 펀더멘탈을 봐야 한다. 왜냐면은 규제로 인해서 사라지는 코인도 나올 거고, 뭐 ICO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코인들인데 ICO가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때로는 규제로 인해서 코인들의 제재를 받고 거래소가 제재를 받아서 시장에 어떠한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규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밤 이제 한국 시간 밤 10시 미국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되는데 과연 예상치인 0.4%가 0.4% 정도가 나와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상승한 0.6%나 0.8% 요 정도 선이 나와줄 것인지,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요 CPI 지수가 0.4%대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한번 불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이제 0.4% 우리가 예상치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FOMC 이제가 6월 중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맞나요? 실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제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압력이 조금은 약해질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분명히 FOMC 회의 테이블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압력이 조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0.6%, 0.8% 이렇게 다시 한번 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조금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긴장을 좀 해야 하고, 아무튼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고 이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모든 시작은 이제 오늘 밤 10시 어떻게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봐야 되고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다음 주부터 시장이 긍정적인 바람이 불어줄 것이냐에 대한 게 그 다음 순서로 이제 흘러가겠죠.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요, 이제 좀 시장이 좀 이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잠잠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때쯤 제가 뭐 그런 규제라던가 어떤 거래소에 대한 앞으로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예, 이렇게 한번 얘기를 가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이었습니다.